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살림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국 씨의 살림집은 서초구 방배동 삼익 아파트, 그 이상도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부동산 뉴스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많이 다루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활동, 그것을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국 씨의 살림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강제수사, 수사활동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했는가? 2019년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소요시간이 11시간 정도 걸렸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씨를 지지하는 그런 대중들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잉 수사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고의로 조국 씨를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분석해 보기로 하죠.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짜장면 9그릇 이 부분입니다. 먼저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짜장면 등 중국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 안에는 중년 여성 1명과 젊은 여성 1명이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2019년 9월 23일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먹었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는 2 더하기 7이다. 이런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2는 안에 있었다고 하는 여자 2명, 중년 여성 1명, 젊은 여성 1명, 또 신문에 따라서는 이것을 아예 정경심 씨 그리고 조민 씨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은 이렇게 됐고 나머지 7은 무엇이냐? 그것은 압수수색 팀입니다. 검사 1명, 수사관 6명. 그래서 9는 2 더하기 7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9명이 짜장면 9그릇을 먹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안에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것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변호사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둬서 X명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 X명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짜장면 9그릇과 관련해서 조국 씨의 지지층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정부의 개들이, 여기서 개는 검찰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감히 조프의 자택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느냐. 이 먹는다 앞에는 처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조프라고 부를 때 이 프는 알고 보니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모욕을 줬다, 무엄하다, 또 어디서 감히 이런 데서 신성모독이다, 이런 분위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압수수색 진행 도중 짜장면 배달, 조국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 머니투데이 9월 24일자 뉴스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9월 24일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보도된 짜장면 9그릇, 이것은 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경 조국 씨 가족이 점심 식사를 주문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팀은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조국 씨 가족 측에서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함께 주문을 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팀이 한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했고 대금을 별도로 지불했다. 이것이 입장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팀이 짜장면을 먹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짜장면 9그릇은 누가 먹었을까? 이런 의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근거를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뉴스에서 중국집 배달원이 이야기를 했다 하는 부분 사진도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집 배달원이 아니었다 하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9그릇이라는 것하고 여성 2사람이라는 것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입장문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이 바로 압수수색팀은 짜장면을 먹지 않았다. 한식 7그릇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짜장면은 9그릇으로 남아있고 한식은 7그릇으로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짜장면 9그릇은 누가 먹었을까? 그것을 추론해 보기로 하죠. 우선 군은 2 더하기 X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안에 사람은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변호사 X명. 당연히 이 2는 여성 2명이 됩니다. 계산은 쉽죠.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안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조국 씨의 아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만일 아들이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배달하는 사람은 여성 2명만 이야기했지 여성 2명에 남성 1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은 그냥 숫자에서 제외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함시켜 보기로 하죠. 그러면 군은 2 더하기 여성 2 더하기 아들 1 더하기 변호사 X.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6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압수수색팀은 한식 7그릇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례적으로 길었던 11시간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언론 보도에는 이 11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너무나 샅샅이 조사를 했다. 물론
공무원이 샅샅이 조사를 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죠. 제대로 해야 하니까. 어떻든 그들의 이야기는 과잉 수사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서 짜장면을 주문했다. 이것은 이제 보도 내용을 소개한 그런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이 입장문을 내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이 금고를 압수하기 위해서 금고 기술자를 불러서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국 씨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살펴보기로 하죠. 이명박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문재인의 검찰이 조프에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조프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 시점의 일은 이렇게 되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의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다. 여기에 마주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 조국 대통령을 수사한다. 조프라는 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균형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현재 한국에는 문재인 씨가 아니라 조국 씨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세력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자리를 뺏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만일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조국을 고른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차기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곧 있을 몇 년 후에 있을 이 대선 후보라는 의미라면 이 둘은 대립할 필요가 없는 같은 편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이냐 조국이냐 했을 때 조국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대통령은 조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조국 씨는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세력 속에서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조국 씨는 누구인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어떻든 이러한 의견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서 친조국파가, 조국 세력이 문재인파, 문재인 세력, 그리고 문재인 씨 측,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앞에서 대비를 시켜보았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재인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 노무현은 우리들 편이고 그 적이 이명박이다. 그러면 조국이 우리 편이고 문재인은 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9월 24일 입장문을 보면 이번에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원인을 조국 씨 측에서 제공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이날 오전 9시경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신문에서 보면은 아주 단숨에 호쾌하게 이 영장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조국 씨를 좀 압박하는 이런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그 영장 발부받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기각이 됐고 3번째 신청에서 비로소 발부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전 9시경 방배동 조국 씨의 그 살림집을 갔는데, 가서 압수수색을 개시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 측 그 가족들이 변호인들의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변호인들의 참여를 기다리느라고, 변호인들 하니까 이미 복수 2명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시작을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개시하게 되니까 조국 씨 측의 변호인들이 매번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존의 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영장을 두고 1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가서 받아와야 했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이 추가 수색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추가 집행을 했다. 이것이 밝힌 내용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2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또 추가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압수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매번 맥이 끊겼고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결국 수사의 방식인 압수수색, 이것이 황제 압수수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평등한가? 조국 씨의 경우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죠. 또 그러면 조국 씨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식해서 그래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하고 그렇지 않은 황제 압수수색을 받는 조국 씨, 신분이 다르다. 나라가 이 꼴이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일은 공적인 이익을 해한 그런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A씨가 피고인의 입장이면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말, 즉 위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을, 피고인도 국민이고 무죄 추정을 받고 있고 그의 말을 우리가 믿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질렀던 특정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양심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야 공조원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리고 교육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에 마음을 잘못 먹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각되고 또 수사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있는 것은 다 내놔야 한다.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겠다고 자기 방어라는 말 자체도 이상하죠.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억울한 죄를 씌운다 할 때 방어인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황제 압수수색을 받는다.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무원 또 교육자였던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정의 많은 우리 국민들, 조국 씨를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설령 그랬어도 그러지 않은 것으로 덮였으면 이러면서 지지하는 국민들 그렇게 보입니다.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이번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더라도 조국 씨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단지 정경심 씨는 자기가 교육자다 하는 본분을 잊고 본분을 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딱하게. 그래서 그냥 아줌마다. 입시에 열성적인 아줌마였고 그래서 성질도 대단하고 좀 거세다고 할까. 뭐 그런 사람인데 막상 이렇게 자기가 한 짓이 발각이 나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좀 씩씩거릴 거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밥 챙겨 먹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압수수색을 당하면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할 리가 없죠. 그런 마당에 밥이 넘어가겠느냐. 우리 모두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 밥 생각이 안 날 것이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죠. 우리 밥 시켜 먹을 건데 수사관님들도 같이 시켜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하고는 신경 구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 구조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도덕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가령 우리 같은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국 씨나 정경심 씨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계속 아니라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이제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도덕감이 제로다, 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짓을 했다. 어떤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또는 직권을 남용했다. 그랬을 때 필요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좀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심적 상태, 그것을 법 배반적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 배반적 감정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도덕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 배반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가령 도덕감이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했을 때 도덕감이 100이면 이와 같은 감정, 법 배반적 감정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좀 다른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약점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흔히 그 오욕칠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감을 100이다 하게 되면 그런 허점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의 이 법 배반적 감정은 60이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들의 도덕감은 한 50 정도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100에서 40이 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한 법 배반적 감정이 60 정도 되는데 괜찮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진짜 나쁜 짓이다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옆에 남의 물건이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법 배반적 감정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옆에 남의 물건이 있을 때 남의 물건이라는 것보다 보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챙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좋은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참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도, 직권 남용을 해도 나쁜 짓 해야지 하고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면은 모르고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경우가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덕감이 아까 50이다 그랬는데 그 도덕감이 그냥 50이다 이런 겁니다. 100이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머리가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도덕감이 50인 사람들은 큰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 안에서 공존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예 도덕감이 50 이상 되는 일들을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설령 감옥에 좀 넣었다가 꺼내놔도 다음에 또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책에 남들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곳에 앉혀줘도 틈만 나면 그 짓을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50 이상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도덕감이 50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예를 들자면 정경심 씨가 마트에 가서 사과를 훔치고 생선을 훔치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 표창장을 위조하고 필요하다 하면은 순서도 바꾸고 만약에 자기가 채점을 하게 되면 자기 자녀의 채점을 하게 되면 답도 좀 고쳐주고 여기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인식이 없이 해야 되면 한다.
해서 이익되면 한다. 이런 수준이다. 지금의 행태를 보면 그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감이 100이어야 하는 겁니다. 도덕감이 100이어도 허점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도덕감이 100일 때 법 배반적인 감정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갑 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은 반드시 수갑 차야 하겠죠. 우리 도덕감이 100이어도 유혹에 빠지는 그 10이 있는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지켜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이 도덕감보다 법은 훨씬 지키기 쉽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만 그 규칙을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은 기어이 법까지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